이렇게 대답을 해서 너무 충격이야. 쓰러져도 이러고 쓰러져야 돼. 그냥 감옥 가는 거야. 마일리지가 쌓여야 돼. 뜻밖의 대답이다. 무죄를 주장했을 때 고민을 하게 돼요.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심에서 합의 안 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유강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5년도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2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10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개업 및 그리고 법무법인 설립을 통해서 변호사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자문이나 형사사건 그리고 국제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남매라는 유튜브와 18층 변호사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회수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률 누나를 한번 모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법률 누나 김연정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김연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 이력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다양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벌써 제 경력이 10년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가 아닌데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게 지하철 내부에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역에 지금 수사대가 다 있어요. 경찰서가. 맞아요. 네. 제가 피해자 국선을 해가지고 워낙 많이 가봐서 보통 이제 오는 사건들이 안 만졌는데 만졌다고 오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죠. 이게 보면 잡혀서 오는 경우 보면은 수사관들이 사실 한 번 딱 보고서 잡는 게 아니라 그 의심 가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수상을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뻘짓하다가 그러다 딱 잡히잖아요. 사실 이미 증거는 빼박 증거가 다 있는 상태로 맞아. 잡혀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몰렸다. 그러면은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사관한테 잡힌 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무죄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수사관한테 잡힌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여자가 갑자기 왜 만져요 하면서 이런 성추행범 막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남녀가 바뀔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정답은 합의죠. 뜻밖의 대답이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건을 해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정말 똑같은 사건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클럽에서 저희 의뢰인이 지나가는데 이제 똑같이 여자분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어딜 만져고 그 네. 남자분이 손을 탁 낚아챘어요. 네. 이 남자분은 자기는 절대 안 만졌는데 네. 낚아채고 바로 이제 낚아채면서 근처에 있던 클럽에 있는 직원이었던 네. 남자분이 내가 다 봤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나와서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네.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오셨는데 이제 사실은 다툴 여지는 좀 있어 보여서 저희도 주장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의 주장이 팬티 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때 클럽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 아랫부분을 만졌다면 이 네. 목격자가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요. 차라리 가슴을 만졌다면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네. 아래는 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의심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은 거기 이제 종업원이셨는데 네네. 그 남자분도 종업원이니까 그런 네네. 관계도 좀 의심이 되고 종업원끼리 사실은 유리한 증언을 또 해줬을 수 서로 있고. 해줬 그런 부분들 주장을 했지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변호사 그쵸.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봐도 무죄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럴 때는 정말 이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워줘야 되나 이런 네. 고민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쵸. 의뢰인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시켰습니다. 근데 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게 성범죄 사건은 이제 증거가 좀 애매할 때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만큼은 다른 사건보다도 유죄 인정을 좀 더 권하죠, 변호사들이. 왜냐면은 무죄를 주장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뭐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그러면 합의 말고 그러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거. 우리 예전에 유사한 사건 다른 것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성범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하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초범이어도 보통 다른 범죄는 뭐 절도나 이런 범죄들은 초범인 경우에 바로 실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마일리지가 쌓여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실형이 나오는데 성범죄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초범이 바로 실형이 될 수 있는 범죄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범죄고 또 하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판결문을 딱 보고 이건 진짜 완전 증거가 빼박이고 어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무죄가 맞다 이런 판결문이라면 괜찮지만 굉장히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 사실관계를. 네. 그랬을 때는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근데 의뢰인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내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합의 안 해요. 합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합의를 하면 내가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라고 판단을 해요. 합의하면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의를 아예 안 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사실 보통 이제 이렇게 초범으로 오는 성범죄자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감옥에 보내는 게, 실형을 하는 게. 왜냐하면 멀쩡한 사회생활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어떤 경고나 이런 단계 없이 바로 이 사람을 인신을 구속한다는 거는 맞아요.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냥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 이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근데 이 항소심에서 아무것도 이제 피고인은 그 무죄 판결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도의적으로 피해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내가 참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를 그냥 밝혀서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해놨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피해 회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네. 실형까지는 안 가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받았을 때 정말 조심하셔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믿고 항소심 가서 뒤집히면 방법이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예. 아까 지하철 얘기를 조금만 계속하면은 막 밀려서 닿으면은 사실 그건 무죄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범죄는 무죄 입증이 사실 너무 어렵다. 무죄를 입증하면 무죄고 입증 못하면 유죄처럼 약간 흘러가고 있는데 실무가. 그래서 결국 그 무죄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에 사실은 방점을 좀 찍어야 되거든요. 성범죄는 이제 우리가 변호사고 사건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 CCTV가 보이는데 내 손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지하철 타면은 손을 위로 올리잖아요. 핸드폰을 보든지 뭘 하든지 뭘 잡든지. 지하철 타면은 어차피 위험은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을 내가 방지하는 노력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손을 되도록 위로 올리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반드시 핸드폰을 하든지 손잡이를 잡고 있든지 책을 읽든지 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좋다.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지 말고. 만세를. 만세를? 저도 할까요? 만세를. 저희가 이런 점은 우리가 변호인 입장에서 무조건 뭐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의심스럽다라고 검사님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 검사님이었는데 진짜 그 첫 대답이 저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탔을 때 양손 들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왜냐면은 괜한 의심을 샀을 때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자기를 지키려면 나를 지키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시면 꼭 핸드폰을 두 손으로 보셔라. 차라리 급정 것 때 쓰러지고 말겠다는. 아, 그렇지. 차라리 쓰러질 때도 이렇게 뒷전에서 쓰러지면 안 돼. 쓰러져도 이러고 쓰러져야 돼. 도다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결국 결론은 이거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는 CCTV 내 손이 비치게 해라. 되도록 손을 올리고 있어라 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왜 나는 손도 못 내리고 있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엄연한 사회 현실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외국 가면은 밤에 위험하잖아요. 한국도 밤에 위험한 데는 있고. 근데 밤에 위험할 때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다닐 자유는 당연히 있죠. 근데 왜 내 자유를 제한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나니까, 뭐 국가가 물론 보호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정말 만지지 않았는데 네. 영화처럼 한 여성분의 비명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이제 지하철역 안에나 이런 데 CCTV가 많아서 그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 그렇죠. 근거로 해서 오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된다. 이 정도는 사실 아니고. 국가가 이제 모든 골목을 다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각자 자기 보호해야 되듯이 이것도 자기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네.